박정식 대표님과 또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딱딱하신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크래프톤입니다. 중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는데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OX 일치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는요, 네, 두 대표님 모두 이렇게 O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에 좀 네. 전체적으로 이번 뭐라 그럴까요? 그 네. 주총에 이러한 이슈들이 대부분이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좀 주주 환원 정책, 주주한테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좀 잘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M이든 뭐든 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이슈가 주목을 받았었고, 이번에 크래프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진 않게 조금 모자란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화답을 해줬다.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간 배당이라든지,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주한테 좀 베풀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최근 두 달 동안 한 28만 원, 27만 원을 바닥으로 다졌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크래프톤에서는 NFT와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또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두 대표님 모두 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떻게 OX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이번에는 갈리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2조 8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상당히 많이 대형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K-팝 기획사 이 관계자들을 만나갖고 이 대중음악 분야에서 지원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져 왔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있더라도 상승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오늘 한 대략 2%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시초에 좀 떠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현재 이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30만 2천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6만 원 정도 수준이나 내지는 37만 원 정도 수준까지 제한적으로 상승력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30만 2천 원을 이탈하는지를 잘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또 네. O 의견을 주셨어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오늘 뭐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띄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글쎄요, 뭐 인수위가 그러니까 전 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기업의 주가는 안 좋았는데, 저는 뭐 인수위 효과는 무시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스크도 지금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콘서트라든지 특히 공연 시장이 5월달에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 이런 엔터주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의 기대감보다는 이런 하이브는 리오프닝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자라고,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OX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KC입니다. 전력 반도체 국산화 시대에 열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X라고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KC는 제가 이제 2020년에 주가가 좀 급등력 나오기 전까지는 저평가주로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 대략 700원대에서 지금 현재 3,400원대까지 상승력이 강력하게 재작년에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고평가권에 놓여져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이 국책 사업
요구에 충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이슈적인 단기 급등력만 짧게 취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시세를 만들기에는 이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어떤 여기 다양한 IT 기기의 이 전력 반도체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실적도 일정 부분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지만 이미 시장에는 다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일단 오늘 3,600원 자리가 매도 자리였습니다. 저항 자리였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3,3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 여력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의 강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8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K씨는 3,3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잘 지켜보고 3,800원 선까지 올라가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감에 산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고르신 종목인데요.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LPG 가격 급등 그리고 필수 원재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약간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우리 유 대표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쌍용 CNE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업 일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연탄 가격 이슈가 시멘트 업체들을 좀 기대감과 우려감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유연탄 가격이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연탄 때문에 좀 시멘트 업체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는데 약간 방사능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수입을 하는데 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유연탄이 쓸 수 있는 분량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재고 분량 상황을 본다라면 한 두세 달 이상 버티기 쉽지 않다고 하고 있고 당장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시멘트 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재고가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비수기 때 생산을 좀 많이 해놓고 또 성수기에 사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공장을 좀 유지 보수 탄소 감축 이런 부분들 시설 보수 때문에 생산을 좀 많이 못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호황세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시멘트가 지금 동이 났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이슈들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격이 오른다라면 시멘트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 인플레 이슈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멘트 수요 증가가 함께 맞물리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주가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쌍용 CNE 가격 전략은 어떻게 바라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신고가 패턴을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제 그 시멘트 업체 중에서 왜 쌍용 CN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유지 보수 설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좀 가장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7,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 대표님께서는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쌍용 CNE를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정식 대표님의 키워드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LPG 가격까지도 급등력이 최근 3개월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을 비롯해서 이 천연가스 가스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종합 상사 기업인데요. 일단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1,000억대 전후반으로 매년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 개발 업체인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이 세넥스 에너지가 대략 매출 1,000억대 이상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영업이익을 한 몇백억 정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세넥스 에너지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광고를 개발하게 되면 그 매출 캐파와 영업이익 캐파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로 포스코 TMC가 있는데, 이 구동 모터 코어를 아주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 자동차 섹터하고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상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자산 가치 3조 4,864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2조 6,8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또 최근 이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9년 정도 저평가 상태의 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현재 기관계에서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1,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종가나 시가 이탈 시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2만 4,7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 대표님께서는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해가지고 글로벌 탑티어 에너지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네요. 이 점도 좀 상승 모멘텀 유효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을 거의 이제 2천억 정도 수준까지도 한 내후년 정도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24,7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고 남겨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61% 상승한 2,756.5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9% 오른 947.0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서 좀 걱정이 되는데 했는데, 그래도 오장에서는 힘을 내면서 빨간불로 더 반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매수했는데 또 오장에서는 기관이 들어왔다는 점도 상승을 유도하는 데 견인했다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